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비하혈성형외과 심영보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년의 가슴 성형인데 중년과 청년의 가슴 성형의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데요. 이제 중년 여성들의 성형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구매력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 연령이 늘어났죠. 요즘은 연세가 되게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나이에서 20 정도를 뺀 거가 실제 남들이 보는 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가슴 성형 중에서도 가슴 확대 수술을 조명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죠. 그래서 CNN에서 예전에 그 우아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 잘 바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우아함을 추구해라. 내면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당당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이런 것들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중년이라는 그 정의는 뭘까요? 그 미국 그 정신의학회 보고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계속 중년의 그 나이가 뒤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처음에는 40에서 60세였다가 지금은 50에서 64세라고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더 뒤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년이라는 거가 저 뒤로 자꾸 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나이는 마음가짐, 생활 패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의 문제인 거죠. 그냥 본인의 자기 나이대에 어울리게 멋있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멋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you are as old as you feel. 네가 느끼는 만큼 그 나이가 바로 네 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로장생을 꿈꿔요. 진시황 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시 젊음을 되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형외과의 회춘술인데 이게 영어로 rejuvenation, 다시 젊어지는 수술이란 뜻인데요. 실제로는 다시 젊어지는 건 아니죠. 젊어진 것처럼 보이는 캐모플라우즈 효과입니다. 위장, 군대 용어인데요. 변장, 일시적 노화지연을 위해서 회춘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년의 성형은 뭐가 있을까요? 얼굴 성형, 가슴 성형, 몸매 성형. 이렇게 전신을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얼굴이 이제 노화된 얼굴을 젊게 만드는 그런 얼굴 성형이 주름살 제거 수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성형에 가슴 확대 수술, 유두도 늙습니다. 유두도 이제 수유 여러 번 하고 하면은 유두도 사이즈가 커지고 더 처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가슴, 이전에 수술 받은 가슴은 이제 재수술한다든지 유방암 제거함, 처진 가슴, 가슴 축소 부분들은 또 예전에 얘기 드린 부분이 있고요. 몸매 성형 중에서는 이제 가장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복부 성형술 같은 게 있습니다. 중년의 가슴 성형인데 좌측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볼륨이 감소하고 처지게 되는 그런 가슴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의 모습이죠. 근데 저렇게 바뀌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변화를 갖다 원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수술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상담까지 가기까지는 10%도 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제 물론 처진 가슴에서 처진 가슴 교정 수술하면서
처진 가슴 교정 수술만 하게 되면 이제 유두가 계속 크고 처진 상태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 크기를 작게 줄여줘서 더 젊어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유두 성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 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튼살, 그 다음에 늘어지고 탄력이 없는 경우에 쭉 당겨서 이렇게 팽팽하게 해주는, 배꼽도 가로 배꼽이 이제 세로 배꼽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슴 성형의 종류는 이제 가슴 확대 수술, 처진 가슴 교정술, 가슴 축소술, 유방 제거술인데, 가슴 확대 수술이 보통 20대에서 60대에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진 가슴 교정술을 받는 그 주로 이제 출산 수유하는 연령대가 있고, 축소 수술은 10대에서 80대까지 폭넓게 이제 하고 있어요. 유방 재건술도 마찬가지. 유방 재건술도 이제 유방암에 걸리는 연령이 폭넓게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경우이죠. 위쪽이 이제 수술 전이고 밑에가 수술 후가 되는 거고, 이제 저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짐 교정 수술은 이제 보통 처짐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잘 알고 계시죠? 주로 이제 노화, 그 다음에 출산 수유가 반복될 때, 그리고 이제 급격한 체중 감소일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몹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가슴 축소 수술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수술이에요. 가슴 축소 수술은 가슴이 크고 처진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처진 걸 올려주고 사이즈 줄여줘서 하게 되면 실제로 인생이 변화합니다. 이분 위쪽에 있는 분의 그 몸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되게 슬림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 가슴 성형 수술로 인해서 생활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을 실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재건 수술이고요.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된 이제 가슴 조직과 심리적인 충격, 생활의 불편 등 갖다가 다 같이 교정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가슴 재수술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수술 받으신 다음에 중년에 되었을 때 가슴이 이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생길 수 있겠죠. 모양도 불만족스럽고 크기, 자연스러움, 촉감 모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갖다 다시 교정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 논문인데요. 2015년에 미국 성형외과케지에서 이제 유두 축소 수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처진 가슴 교정 수술 같은 수술을 갖다 받았을 때 수술로 이제 모양은 좋아지는데 유두가 계속 크고 처진 상태로 남아 있는 걸 갖다 교정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숲과 나무가 다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2018년도에 그 미국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미국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전체 그 성형 수술의 탑5 수술이 있는데, 그게 가슴 확대 수술, 지방 흡입, 코 성형 수술, 눈 성형 수술, 복부 성형 수술,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 31만 명이 받았던 수술이 가슴 확대 수술이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이 이건 미국 통계인데요.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2000년대 계속해서 전체 성형수술 중에 1위를 차지한 수술이 가슴 성형수술이고, 계속 3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2020년 통계예요.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원래 1등이었잖아요. 근데 5등으로 밀려납니다. 5등으로 밀려나서 이제 19만 명, 30만 명이었는데 이제 19만 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코 성형 수술, 눈 성형 수술 같은 거가 1등, 2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생겼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뀐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보이죠.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가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코로나의 영향을 갖다 이제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하고 2000년대 그 가슴 성형 수술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성형 수술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이었죠. 그리고 미국 얘기인데 가슴 확대 수술의 전형적인 타겟층이 있었어요. 타겟층이 30대 중반이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학력자, 이렇게 타겟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이것도 미국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통계치가 좀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미국 통계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여성들에게 왜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1%에서 몸매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몸매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옷 맵시가 좋아지기 위해서 84%. 그 다음에 또 큰 가슴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면, 그러니까 내향적인 거죠. 자존감을 스스로 자존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81%. 그 다음에 79%에서는 자신감은 이제 외향적인 거죠. 외부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self-conscious거든요. self-conscious는 뭐냐면은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은 뭘까요? 아름다운 가슴. 내가 거울을 봐서 예쁘고 타인이 친구들이 예쁘다고 해주면 그게 아름다운 가슴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기준선을,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적당한 볼륨, 자연스러운 형태, 부드러운 촉감, 대칭이 맞아야 되고 신체 밸런스를 잘 맞추는 비율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을 만든다고 하고,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0.7을 유지하고 가슴은 엉덩이보다 같거나 약간 작은 정도라고 하고, 가슴과 유륜과 유두의 비율이 9대 3대 1이다. 이제 이런 정삼각형을 만든 게 아름다운 가슴의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이 직경과 유륜의 직경, 유두의 직경이 9대 3대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이상적인 비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오래된 논문인데요. 텍사스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러 여성들의 신체 비율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고르겠습니다. 매력적인 그 몸매를 고르라고 했어요.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본 건데,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키가 크건 작건, 마른 체격이건 통통한 체격이건 상관없이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7대 10, 0.7의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가 24라고 하면 엉덩이 둘레가 35 정도 인치죠. 그 정도 비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매력적인 몸매를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 가슴은 엉덩이 둘레와 같거나 1인치 정도 작은 정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크기가 이제 몸매하고 상관이 있는데, 허리와 허리를 가늘게 만들고 엉덩이 둘레를 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가슴 확대 수술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바로 다음날 몸매가 좋아져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곡선 위를 가지게 되고요. 가슴이 나오면서 배가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한 몸매 향상 효과를 가진 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이 크고 허리가 잘록하면 몸매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가슴을 갖기 위해서 어지껏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가 있어요. 가슴이 커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술을 하기 싫고 뭔가 가슴이 커지는 비결이 있을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운동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운동을 하면 가슴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뒤에 가슴 근육이 증가하는데 가슴 근육은 이 가슴 근육 위쪽에 있는 유선 조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체지방이 빠지면서 가슴은 처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은 이제 아주 심하게 되면 오히려 네거티브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종류 중에 이제 바르는 크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웃기는 그 우유가 있었어요. 이 우유가 한때 막 매진이 되기도 했던 그 우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석류라든지 콩, 칡 이런 종류들이 이제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 해가지고 이 앞에 피토가 들어가면 식물에서 추출했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침을 맞아서 저희 이제 가슴 확대 수술하러 오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이전에 침 맞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하고 뭐 기구가 있었고, 기구는 이제 하루에 막 여러 시간 동안 뭐 2주에서 4주 정도를 착용했을 때 이제 가슴이 약간 커진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전부 다 효과가 사실상 크게 없는, 이제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현실적으로 가슴을 크게 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슴 확대 수술이라든지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것밖에 사실상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장 2021년 현재 가슴 확대 수술 최신 지개요는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그 가슴 확대 보형물을 이상적인 몸 안의 공간에다가 넣음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회복 기간이 최소화되려면은 통증이 최소화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손상, 출혈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서 피통 같은 것도 차지 않고 통증이 적어야 회복 기간이 최소화돼서 빨리 출근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최신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과 달리 마취를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 같은 거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 매년 초음파 검진 하거든요. 초음파 검진을 해서 내부 상황도, 바깥에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부도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약간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발전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되게 빨라졌죠. 가슴 확대 수술 시간이 이제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 수술 후 2시간 정도 있다 이제 당일 퇴원시키고요. 이제 다음 날은 샤워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샤워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모레 되면은 샤워하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무직 얘기예요. 이제 육체적인 그 노동을 하시는 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 내주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2주가 지나면 이제 일반 브라를 착용하게 되고, 4주가 지나면은 상체 근육, 하체 운동은 사실 가슴 수술하고 상관이 없고, 상체 근육 운동은 4주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그 보형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 지견인데요. 그 이전에 금지된 보형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이 6세대 보형물인데 4세대하고 5세대 보형물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보형물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성 액체 장액종이라는 게 차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진을 하지 않잖아요. 검진을 하면 되게 다 나오는데 초음파 검진 같은 걸 뭐 수술한 다음에 계속 한 10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염증성 액체가 보이는 게 이제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만성 염증이 몸 안에 계속 되면은, 염증이라는 거는 몸 안에 몸의 그 면역 체계와 염증 간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수년간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파선에 종양 같은 게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전 세계 약 800명 정도의 인파선에 종양이 발생했고 한국에도 3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이게 나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보형물 중에 이제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용 금지가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텍스처 보형물,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나온 텍스처 보형물도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형물의 내용물도 아니고 제조회사도 아니고 보형물의 표면 처리 방식이 텍스처 형식으로 되었을 때 텍스처 보형물이 원형도 있고 물방울형도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 무슨 문제를 일으켰던 거였어요. 이제 닿는 살 부분, 피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텍스처 보형물 종류가 장액종과 이중 피막 같은 이런 염증을 일으킨 걸로 인해서 근데 하여튼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이전에 사용했던 보형물들이 뭐 3세대, 4세대, 5세대가 전부 다 재수술률이 되게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열률, 구축 발생률들이 모두 높았었습니다. 현재는 다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 1, 2, 4, 5세대가 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되었고요.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세대와 6세대의 스무드 보형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세대 스무드를 구형 스무드, 6세대 스무드를 신형 스무드라고 하는데 이 스무드 보형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맨질함과 거칠함과가 아니고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표면 이 돌기의 높이가 이제 작아야 이걸 스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스무드가 더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형 스무드 보형물이 이제 일단 부작용 발생률이 이전 보형물보다 10배 정도 낮고요. 구축 발생률도 현재는 거의 1% 미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부드럽고 잘 움직이고, 뭐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장액종이나 인파종 발생률을 없게 만든 종류라서 이제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수명도 이전 3, 4, 5세대보다 2배 이상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표준협회라고 ISO에서 2018년도 보면은 그 표면 돌기가 이제 미세한 돌기가 있는데 그걸 그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10마이크론 이하인 걸 다 스무드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듣는 것이 이제 스무드, 멘토사 거 있고, 그 다음 모티바 사 거, 세빈 사 거, 한국 것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금지되었어요. 이제 재료를 갖다 좀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마이크론 이상 것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ISO 기준에 따라서 현재 사용한 것이 3세대하고 6세대 스무드라고 했는데 이 3세대 스무드가 이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멘토사에서 나온 스무드 보형물이고 6세대가 모티바와 세빈사에서 나온 보형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3세대 구형 스무드하고 이제 6세대 신형 스무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제 구축 발생률 같은 게 이제 신형 6세대 스무드가 한 5배 정도 낮아요. 그리고 보형물 수명도 훨씬 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6세대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건 이제 2021년 금년도 4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네이처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여지껏 사실 잘 몰랐어요. 2017년 이전에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보형물의 표면 구조, 텍스처 상태, 그거가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이제 지금 다 밝혀진 거고요. 그 표면의 거친 정도의 그 거친 정도가 4마이크론, 이게 이제 스무드인데 이 4마이크론에 해당하는 거친 정도가 이제 모티바 보형물이 이제 여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염증하고 이물 반응을 최소화해서 이제 보형물 사용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속 오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형물의 형태도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 쓰면 물방울 형태, 이게 이제 물방울 형태죠. 그 다음에 원형 보형물은 원형 형태 이렇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마다 좀 선호하는 게 달랐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쪽에 약간 나온 도톰한 형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위가 이렇게 꺼진 약간
물방울 형태를 선호하는 형태에 따라서 원형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신형 6세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있을 때는 원형이 되고 서면은 물방울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물방울 보형물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현재 6세대 보형물이 이런 물방울 형태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 이상적인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뭐 근육 밑도 있고 근육 위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이상적인 공간일까요? 원래 여성의 그 유방 조직, 유선 조직은 근육의 위에 있습니다. 원래 가슴 갈비뼈 위에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물도 들어가고 유선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성은 가슴 근육을 수축해도 남자 바디빌더처럼 가슴이 꿈틀꿈틀하지 않아요. 여기를 들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 진짜 가슴은요. 그런데 이제 보형물이 근육 밑으로 들어가면 마치 바디빌딩 선수처럼 이렇게 근육을 수축하면 보형물이 꿈틀꿈틀하게 보이게 돼요. 이제 원래 그 부자연스러운 위치죠. 근육 밑이라는 거는. 근육 밑이 이제 이중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 여성들은 피부가 너무 얇고 피하 지방이 없으니까 그냥 피부 밑에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근육을 한층 마치 생선초밥처럼 덮어주고 거기다 보형물을 넣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물론 이 근육 밑 수술은 근육 손상이 있고요. 통증도 있고 비정상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육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근육 손상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근육의 위쪽에다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게 원래 정상적인 위치인데 실제 근육이 보형물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위로 이렇게 보형물을 넣으면은 부작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갈비 먹을 때 보면 갈비뼈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그 뼈에 막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슴 근육에도 그런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하고 근육 사이로 이렇게 벌려서 보형물을 넣는 건데 이 녹색 선이 이제 근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하고 근막 사이로 이렇게 보형물 넣는 근막밑 수술을 하는 게 근육 손상도 적고 통증도 적고 정상적인 위치가 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살이 너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근육 밑으로 하는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위치는 이제 근막 밑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절개선은 어디가 될까요? 절개선이 4개가 있어요. 겨드랑, 그 다음에 유륜, 가슴 밑, 배꼽 이렇게 있거든요. 배꼽은 식염수 보형물만 가능해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만 이걸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실리콘 종류의 보형물, 코이시브 젤을 사용하는 경우는 겨드랑, 유륜, 가슴 밑선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겨드랑은 주로 미혼 여성들, 그러니까 흉터가 여기 가슴 쪽에 있어서는 안 되는,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흉터가 보이는데 되게 민감한 미혼 여성이 약 60% 정도에서 겨드랑 절개선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겨드랑 절개선은 그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처진 가슴 같은 경우는 또 유륜이나 밑선으로만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처진 가슴 올리는 수술 겨드랑이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주부층, 기혼 여성하고 그 다음에 처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유륜이나 가슴 밑선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흉터가 눈에 띄는 게 되게 곤란한 직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모델이신데 다음 달에 화보 촬영을 해야 돼요. 수영복을 입고 겨드랑 절개선 쓰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무용하시는 분도 겨드랑 절개선 쓰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부분도 약간 민감하게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수술 결과는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절개선이 있는데
서양, 미국이나 유럽은 95% 이상에서 밑선절개를 사용해요. 이분들은 밑선절개가 특화됐다기보다는 이거밖에 사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밑선절개를 하는 거고, 이 겨드랑 절개선은 사실 동양 여성들이 더 그 선택 폭이 넓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의사들은 겨드랑 절개선, 뭐 유륜 절개선, 밑선 절개선에 별로 그 편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절개선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서양 의사들은 이제 밑선 절개밖에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밑선 절개를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한국 의사 제일 잘하고, 서양 의사들이 이제 한국 의사에게 이걸 배우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 겨드랑 절개선은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했는데 내시경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 병원에도 보면은 겨드랑 절개선 한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가면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2018년도에 그 미국 성형학회지에 발표한 이제 제 논문인데, 근막 밑으로 제6세대 신형 스무드 보형물을 사용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한 그 논문입니다. 이제 수술 전, 수술 후에 이제 전형적인 그런 가슴 확대 수술 모습들이고요. 뭐 수술하면은 다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 가슴 확대 수술하는 이유를 이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차팅을 할 때 물어보게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제 다 비슷해요. 옷 입으면 남자 같다, 옷맵시가 안 좋다, 몸매가 안 예쁘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회생활 할 때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친구하고 이제 비교되는 걸 싫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운동하면은 할 때 이 옷을 입는 게 이 패션, 운동 패션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같이 뭐 골프 같은 거 했을 때, 골프한 다음에 같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사우나 하잖아요. 그때 자존감이 떨어진다. 배우자가, 사실 중년 여성들은 배우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그 환자가 원하는 수술의 목적하고 의사의 수술 목적이 약간 달라요. 그 집도 의사들은 이걸 이제 가슴 크기를 크게 하려는 수술로 인식을 하지 않고요. 가슴의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수술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모양을 개선시켜서 그 크기, 대칭, 형태적으로 이제 뭐 꺼진 부분, 위쪽에 껴졌으면 이제 나오게 해주고요. 처진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비대칭을 맞춰주는, 이건 이제 첫 수술이건 재수술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슴 형태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수술 목표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촉감과 움직임까지 이제 좋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끌어올려가지고 사회적인 성취도를 이제 올려주는 게 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중년 여성이 수술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후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입니다. 이분 이제 한쪽은 재건 수술하고 반대쪽 이제 가슴 확대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이 환자분께서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선뜻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보면 주변에 이런 인터뷰 사실 안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본인이 좋으니까 이제 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바라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가 드신 대표적인 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이가 드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국 수석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긴 한데 입술이 예뻐지고 싶으시면 좋은 말만 하세요. 눈이 예뻐지고 싶으시면 좋은 것만 다른 사람한테서 좋은 것만 보세요. 날씬해지고 싶으시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반은 남을 주세요. 배고픈 분들에게요. 머릿결이 예뻐지고 싶으시면은 아이들에게 본인 머리카락을 만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포이즈, 그러니까 자세, 이제 몸가짐이죠. 몸가짐을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몸가짐이 되려면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세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네, 다 좋은 말씀이죠.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기 그림이 궁금하시죠? 제가 또 오늘도 그림 얘기를 하나 해야죠.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새벽 여신이라고 해요. 에오스라고 하는 새벽의 여신인데 이분이 이렇게 막 가운을 휘날리면서 막 아름다운 자태로 이렇게 쭉 뛰어나가면은 그 뒤에 아폴론 신이 그 태양 마차를 타고 쭉 올라와서 해가 쭉 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자 신 중에서 되게 남성적인 남성미 물씬 신이 한 명 있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라고 있는데 그분을 사모했어요. 근데 그분이 임자가 있는 분이었죠.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하고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메인 신이고요. 이 아레스 새벽 여신은 서브 가데스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저주를 내려요. 네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좀 심한 저주를 내렸죠. 그런데 이분이 지내다가 우연히 굉장히 젊고 핸섬한 그런 청년을 만난 다음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트로이의 왕자였는데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거든요. 이름이 티토노스 왕자님이었는데 티토노스 왕자님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에오스와. 그런데 신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여신은 늙지 않아요. 방부제의 미모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왕자님은 계속 늙거든요. 그래서 지내다가 에오스가 제우스 신한테 가서 불사의 영향을 받아다가 티토노스에게 먹여요. 그래서 티토노스는 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잊으시면 안 되죠. 불사의 영향만 먹이고 불로의 영향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죽지를 못하는데 계속 늙게 되죠. 계속 늙어가는데
불사의 상태로 계속 늙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분들의 그 연애 전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계속 방부제 미모의 여친을 바라보는 왕자님은 점점 늙어가면서 울고불고 지내게 돼요. 매일매일 울고불고 지내고 점차 여신을 만나지 않으려 하게 되죠. 여신도 사랑이 식게 돼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노화가 진행된 왕자님은 지하실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오스 여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먼 훗날 옛사랑의 추억이 떠오른 여신이 지하실에 가서 자기 남친을 찾아보게 돼요. 남친은 여전히 울고 있고요. 미이라처럼 말라 있었어요. 여신은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매미로 바꿔줍니다. 그 한국 닭들은 꽃기호하고 우는데 외국 닭들은 꽃기호하고 울지 않죠. 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미가 한국에서는 맹맹 우는데 외국에서는 에오스라고 운다고 해요. 그 지중해 지방에서. 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한 여름만 되면 나타나서 에오스 하고 울고 여름 한철이 지나면은 죽고요. 또 다음 여름이 되면 또 나타나서 에오스 하고 울면서 우리의 새벽잠을 절치게 하는 그런 슬픈 전설이 매미한테 있다는 사실 아셨는지요? 항상 신화에는 교훈이 있죠. 이 신화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삶보다 영원한 젊음이 더 좋다. 그 정답은 없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우아하게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영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들 있는데요.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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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방암 재건 수술 같은 경우에 전절제인 경우에 실손 보험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험회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미용 수술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자분들도 중년 남성들도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여성유방증이라 해서 남자들 가슴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최상영님 감사합니다. 네, 립스틱님 가슴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모두 다르니까 전화해서 이제 알아보시고 또 가슴 사용하는 보형물마다 또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오늘 밤 주인공님, 예,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좀 나이 들면서 좀 더 자상해지고 싶고 더 곱게 늙고 싶고 그런데 잘 되진 않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배꼽을 통한, 네, 의돌님, 그 배꼽을 통한 가슴 확대 수술, 배꼽은요, 그 식염수 보형물 있잖아요. 식염수 보형물은 안에서 물을 뺀 다음에 돌돌돌 말면은 담배까치처럼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가슴까지 통로를 만든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배꼽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바깥쪽에서 물을 집어넣고 줄을 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그 식염수 보형물 사용률이 약 5% 정도가 되고 95%는 코에시브 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긴 합니다. 네, 식염수 보형물에 관심 있으시면 궤폭 성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리타스님,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셨다고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밤 주인공님, 당당하고 아름답게, 네, 지금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를 즐겨라라고 예전 분들이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지금 자기 나이를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리스틱 님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시기 바라고요. 선백수님, 짝짝이 가슴, 네, 가슴 확대 수술의 장점이요. 크기를 크게 하면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때 비대칭이 있으면 교정하고, 꺼진 게 있으면 나오게 해주고, 처진 게 있으면 올려주고,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니까요. 새풀비님, 예전에 3세대 보형물까지는 그 보형물 수명이 약 10년 정도를 사용했고 4, 5세대가 10에서 20년 정도를 사용했었어요. 수명이 지나면 파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한 6세대 보형물은 2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뭐 딱 20년이 아니고 계속 초음파 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에스미연님, 중년 여성분들 모유 수유 때문에 좀 처지면은 올리는 것도. 예, 맞습니다. 이게 모유 수유 반복하면은 처지고 윗부분이 꺼지거든요. 그럴 때 윗부분을 나오게 하고 처짐을 올려주는 수술하면 같이 아름답게.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모두들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부였습니다.